사실 서울탄 입시든 뭐 유니브 클래스 영상이든 뭐 대충 다 한 얘기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. 혜림이가 22학년도 그리고 수빈이, 태빈이, 태영이가 23학년도 입시를 해야 돼. 근데 이게 24학년도 입시부터 사라지는 게 진짜 많다? 너네 알지? 수상 다 없어지고 도서 다 없어지고 그래서 댓글 보니까 1년만 늦게 태어날 걸 이러던데 너네는 아직 해당 사항이 아니야. 그래서 생기부에 챙겨야 될 게 많아요. 어떤 게 바뀌고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. 교과 활동은 세특이다. 그래서 여러분은 나랑 세특 얘기를 좀 해야 돼요. 뭐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? 그러면 국어 시간에도 경영 얘기를 해야 되고 영어 시간에도 경영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. 학종으로 가려면. 딱 대표적인 뻘짓이 국어 시간에 국어 감명받은 얘기 쓰고 영어 시간에 영어 감명받았어요 이렇게 쓰면 학종에서 그렇게 예쁜 생기부는 아니에요. 두 번째 종합 의견. 요거는 뭐 크게 문제 있지만 않으면 어차피 점수화 되진 않아요. 생각해봐. 자, 뭐 누구는 종합 의견에 귀요미라 적혀있고 뭐 누구는 해피바이러스라 적혀있고 뭐 그게 평가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죠. 그래서 얘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. 그래서 우리는 교과를 일단 챙겨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비교과 영역인데 요거는 첫 번째가 자율활동이죠. 요거는 연간 500자라서 그대로 살아있어요. 얘는 그런 거야. 뭐 이것도 용 영상에서 했는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열어주는 프로그램들 있어요. 그런 게 500자 들어가고 그 다음이 동아리 활동. 동아리 활동도 연간 500자인데 여러분 생기부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하면 요 동아리예요. 그래서 나랑 동아리를 꼭 상의를 하고 올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지 나랑 얘기를 끝내야 돼. 알겠죠? 그래서 요 동아리가 제일 중요하고 자율 동아리는 연간 한 개 30자밖에 안 들어가는데 동아리 활동은 분량이 여전히 많아요. 그래서 챙겨야 되고 그래서 마인드는 대학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부도 효율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. 그 다음이 봉사활동. 봉사활동에 특기사항 미기재라고 해서 원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설명이 들어갔어요. 어디서 이 학생이 어떤 봉사를 했고 뭐 얼마나 감명 깊었고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안 들어가고 딱 시간만 들어가요. 어디서 언제 얼마나 했는지. 그래서 봉사 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이 진로활동. 여기를 보면 연간 700자가 있고 진로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이 있죠. 그래서 진로활동은 그런 거예요. 딱 대표적으로 뭐 커리어넷에서 검사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걸 써주지. 뭐 우리 땡땡땡 학생은 땡땡 분야에 관심도가 높게 나옴 이렇게 슬쩍슬쩍 어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쓰려면 단순히 뭐 예를 들어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다 끝 이게 아니라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이걸 계기로 우리 학생이 경영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좋죠. 그래서 진로활동도 학교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조금씩 손봐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진로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가 있어요.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꿈을 적어내는 칸에 학부모가 희망하는 꿈이랑 학생이 희망하는 꿈을 따로 썼어요. 들어봤어? 들어봤죠. 그래서 막 뭐 부모님이 희망하는 건 거의 똑같아. 이과, 의사, 문과, 외교관, 뭐 변호사, 검사 이렇게 쓰고 이제 학생란에 댄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대조하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통합이 됐죠. 이제 하나만 써냈지. 그래서 1학년 때 영리한 친구들은 조금 모호하게 써냈죠. 뭐 생명과학 분야 연구원, 뭐 건축 관련 전문가 이런 식으로 써냈었는데 이게 아예 없어졌어요.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. 이 직업 하나를 1학년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되냐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진로활동 700자에 자연스럽고 길게 녹여내시면 됩니다. 수상 경력.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제일 아쉬울 텐데 딱 지금 중3부터 수상이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수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까지는 들어가. 그래서 교내 수상 학기당 1건, 3년간 6건이 대입에 반영되죠. 요거는 현역으로 가면 3년간 5건이야. 그리고 재수를 하면 6건이에요. 여러분은 5건만 넣는 걸 목표로 해야겠지? 근데 안 없어진 게 좋은 것 같아. 왜냐면 지금 고3까지는 수상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? 그냥 다짜. 맞아. 그래서 연구TV랑 그 우리 유니브 터는 거 보면 막 수상이 이렇게 많네요 이러면서 막 보여주잖아. 그게 싹 다 들어가서 그런데 이거는 또 약간 상이 많이 없으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지. 개수로도 지금 비교가 되니까. 근데 딱 여러분부터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들어가. 그러니까 개수 부담이 없고 그냥 하나를 잘 따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.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골라야 된다고 했었지? 기억하나? 수상 하나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. 내신 과목 중에서 제일 성적이 안 좋은 게 수상이 있으면 보완이 돼. 수상 중에
뻘짓 대회가 있고 가산점을 주는 대회가 있어요. 뭐 꿈, 사랑, 희망 대회,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 이런 거는 일단 보면 과목 이름이 없어. 그래서 얘가 무슨 과목을 잘해서 칭찬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. 상을 보면. 그런 거는 이제 뻘짓. 잘한 거는 뭐 수학 경시대회, 영어 어휘력 경시대회 이런 거죠. 과목이 있고 그리고 그런 대회는 몇 등인지 나와요. 뭐 금상 1등, 뭐 은상 2등 이렇게. 그래서 과목 이름이 있고 등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내신이랑 똑같은 거예요. 이게 내신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? 본인이 내신이 안 나온 과목이 있으면 석사가 낮아도 되니까 그 수상을 고르는 게 좋아요. 뭔가 저는 나름대로 생기부를 처음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약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마지막이 독서활동, 도서명과 저자. 자, 요것도 이제 역사가 있는데 원래는 생기부 보면 여러분 선배들 생기부가 분량이 훨씬 많아요. 막 30장, 40장 이래. 그래서 걔네는 왜 이렇게 기나 하고 열어보면 이 독서활동이 막 3, 4페이지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. 왜냐면 그때는 책 제목이랑 저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막 책 내용 다 쓴 거야. 그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. 근데 이제 여러분은 뭐다? 도서명과 저자만 쓰면 된다. 그래서 요거는 책 제목 잘 고르기 싸움이에요. 대중서보다는 여러분 관심사에 맞게 뭐 의학 계열이면 의학 계열, 경영이면 경영 관련해서 써주면 됩니다. 제일 좋은 건 학계에 알아주는 전문가분들이 있어요. 각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분들의 제일 유명한 책 말고 한 두세 번째로 유명한 책을 쓰면 좋아요. 왜냐면 제일 유명한 책은 일단 좀 그렇잖아요. 남들과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제일 안 유명한 책은 아마 중요한 얘기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적당히 한 두세 번째로 유명한 책을 골라 쓰는 게 제일 좋고 뭐 우리가 희망하는 학과가 있으면 대학교에 들어가면 교수님들 성함이 나와요. 그 교수님을 어디에 친다? 교보문고 이렇게 쳐봐. 교수님 이름을. 그러면 교수님이 쓴 대학 서적이 있고 교수님이 쓴 대중들을 위한 책이 있어요. 그럼 이 대중들을 위한 책을 고르면 돼. 대학교 전문 서적은 여러분이 읽어서 이해할 수가 없고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교수님이 쓴 조금 쉬운 대중서가 있으면 그걸 읽으면 제일 좋죠. 그리고 독서도 그런 거 물어봐. 그럼 그렇게 대중서 읽지 말라는데 그거를 다 안 유명한 책으로 채워야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1년에 책 한 권만 읽진 않잖아요. 대중서도 어느 정도 과목별로 균형 있게 읽어주되 이제 관심사에 대한 거는 적어도 구체적인 책 제목을 써주자는 거죠.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, 너 진짜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된다. 너 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.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생기부나 자소서 관련된 내용들은 딱히 자기가 목표하는 분야에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어서 좋았어요. 자, 첫 번째로 입시 전략을 세우려면 슬라이드가 나오죠. 입시 전략을 세우려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토론한 거 봤어요. 뭐 117이냐 333이냐에 따라서 뭐 전형도 골라야 되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전략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우려면 두 가지 이해를 해야 돼요. 첫 번째, 현행 입시 구조 분석을 해야 돼요. 여러분이 토론할 때 수리 논술 얘기도 했고 교과 얘기도 했고 학종 얘기도 했죠. 이렇게 지금 입시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거기 맞춰서 내 실력을 만들 수가 있겠죠.